뉴스를 진행을 할 텐데요. 이번 주에 울산에서 정말 중요한 뉴스. 뭐 울산 아니라 사실은 이건 꼭 하고 넘어가야 될 뉴스라서 자료화면 보여주시죠. 첫 번째. 네. 한강 작가의 노벨상,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 너무나 즐거운 일이죠. 지금 이제 첫 번째 게 그 베지터리안 채식주의자고요. 제가 왜 이 영어로 된 걸 골랐냐면 이제 휴먼 액트 같은 경우에 소녀는 갑자기 제목이 생각 안 나. 소년이 온다. 그리고 We do not part, 이건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건데, 소년이 온다 같은 경우에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 사건을 소재로 한 것이죠. 제가 이번 그 노벨 문학상 발표 소식을 듣고 제일 첫 번째 든 감정은 어떤 거였냐면, 야, 통쾌하다. 정말 통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울산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잖아요. 울산에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만들어질 때도 제가 토론에 참여를 했고, 나중에 없어지게 될 때도 함께 토론에 참여를 했었는데, 민주시민교육을 막 싫어하고 막 폄훼하고 이러는 그 세력들이 보면 이제 인류 보편의 어떤 문제들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세계인권선언 같은 걸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치자, 이런 것들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무슬림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냐,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인권의식, 보편적인 어떤 인류가 지향해야 될 마땅한 지점, 그리고 학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군인이 자신의 국민을 죽이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무력화될 때도 있고 한데, 그걸 우리 한강 작가가 정말 문학 작품으로 제대로 표현해줬고, 그걸 우리 그 노벨상, 그 할리먼이죠, 스웨덴 할리먼에서 한 번 더 일깨워준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제주 4.3 사건이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자료화면 두 번째 보여주십시오. 자, 이건 이제 울산의 문제라기보다 전국의 문제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제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지금 보면 이제 북한에서 요즘 오물풍선을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오물풍선이 그냥 이제 북한 애들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남한에서 북한에다가 대북 전단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대북 전단을 계속 보내고 있으니까 하지 마라 이러다가 계속 보낸단 말이죠. 그리고 이걸 좀 원래 그 문재인 정부 때는 상당히 막고 이러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막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그냥 방관하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오물풍선을 막 보내서 불도 나고 난리가 나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생화학 테러 이런 게, 그런 물질이라도 들어있으면 어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거.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북한이 또 무인기도 보내고 막 이러니까 이제 우리도 막 무인기를 보냈나 봐요. 앞에 거 다시 보내주십시오. 이제 자꾸 일촉즉발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10월 13일 북한이 국경선에 포병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내렸다고 합니다. 자, 10월 13일이면 바로 어제인데, 문제는 북한이 이제 장사정포 같은 거 이렇게
단 한 발이라도 보낸다 그러면 그때는 아주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죠. 우리가 보면 뉴스에서 접하는 시리아. 전쟁 전에는 정말 평화로웠던 시리아를 했더니 누구에게 보낼까요? 아이패드에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락처에서 그분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니야. 누구에게 보낼까요? 시리아 너한테 얘기한 거 아니다. 네, 큰일. 취소했습니다. 네. 그 이제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이제 시리아 말하기가 좀 힘드네. 네. 전쟁 전에는 정말 평화롭고 아름다웠던 도시들이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고 있는 상황을 뭐 지금 현재도 목도하고 있잖아요. 노벨 평화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도 세상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화마에 휩싸여 있는데 무슨 잔치 같은 기자 무슨 간담회냐 이런 얘기를 했다시피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는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들이 막 발생할 거잖아요. 근데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 혹은 대통령 영부인 혹은 용산으로 지칭되는 대한민국의 안보의 사령탑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큰 관심 없고 자꾸 대결하는 어떤 국면으로 가고 있어서 정말 두렵고 무섭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자료화면 하나 더 보여주세요. 국정원.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하나 뽑은 겁니다. 이제 국정원이 통일부 통해서 비밀리에 대북 전단 살포 단체를 지원해 왔다. 이재강 의원실에서 내놓은 것인데 지금 이렇게 북한에서 뭔가 내려오고 하는 것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네, 그런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제 한국에도 만약에 위기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지금 레바논이나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데처럼 정말 끔찍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저희 오늘 두 번째 꼭지에서는 어떤 분을 모셨냐면 울산 팔레스타인 연대 김진성님을 모시고 관련해서 얘기를 나눌 건데요. 준비하다가 제가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거 너무 위험하다. 특히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은 국민들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느낌마저 이렇게 갖게 만들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료화면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 지금 이제 서울에서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막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울산 바로 근처에서는 부산 금정구에서도 구청장 선거가 보궐선거가 있고 그러죠. 자료화면. 네. 한국교회 서울시 교육감 정책 분석 이렇게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이제 울산 인권 울산 민주시민교육 조례 관련해서 이제 시청에서 토론회가 벌어졌을 때 두 번 가서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때 상대 측으로 나온 카운터파트가 어떤 분들이었냐면 이제 교회 언론회라는 곳에서 이렇게 많이들 나오셨더라고요. 이제 교회가 자꾸 현실 정치에 들어오려고 하고 지금도 보면 어떤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냐면 여러 후보들 이렇게 해놓고 이제 교육권의 교육의 선택권 그리고 교육 바우처 그다음 교육 자주성 이런 거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주로 사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동성애 이런 얘기를 자주 하세요. 이제 그래서 신도들한테 자꾸 이제 그런 얘기들을 직접적으로 대놓고 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매우 긍정, 보수 후보, 뉴라이트로 의심되는
보수 후보는 매우 긍정. 그리고 이제 다른 쪽은 아주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이렇게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면 아시다시피 한강 작가가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던 분이잖아요. 전 정부에서 전 정부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던, 그리고 지난이 아니지, 지금 저 경기도 교육감, 보수 교육감인데요. 채식주의자, 한강 작가가 쓴 채식주의자 책을 유해 도서로 분류해서 학교 도서관에서 폐기해 버렸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제 교회 언론내라 이런 그 현실 정치에 자꾸 참여하라는 좀 이상한 대형 교회, 이런 분들이 민훈 후보가 만약에 당선된다 그러면 한강 작가의 책 혹은 그 비슷한 책들이 우리 아이들이 보는 학교 도서관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주 울산에서 가장 큰 뉴스는 뭐라 해도 이제 공업축제죠. 목, 금, 토, 일 4일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하기 바로 전날 수요일 날 저녁 때 이제 공업축제 맨 처음 시작이 공업탑에서 출발을 하더라고요. 저녁 8시쯤에 공업탑을 이렇게 한번 둘러보러 갔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요즘 저녁 8시쯤, 8시, 9시에 공업탑 가보신 분이 계시다면 한 몇 년 전의 공업탑과 지금의 공업탑의 밝기가 달라요. 컴컴합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정말 그 골목 상권 이런 것들이 망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즐기는 것도 좋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하는 울산시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다음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송전망 확보 요 소식 좀 올려주세요. 사실은 이제 이건 경상일보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거 정말 중요한 뉴스예요. 이제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자들이 이제 한전과 세계 최대 규모인 6기가와트의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거든요. 6기가와트가 어느 정도냐면 이제 원전 1기가 한 1기가와트라고 보통 얘기들 합니다. 원전 6개 정도에 해당하는 이제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에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 계약이 체결됐다는 거죠. 그게 이제 뭔가 진행이 되고 있다. 적어도 이제 울산이 동남권 제조업 벨트의 가장 중심인데 만약에 이제 탄소 국경세, 아리백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뭔가 청정 에너지가 필요할 텐데 그걸 확보를 못하면 나중에 문 닫아야 될 수도 있잖아요. 현대자동차 울산에서 열심히 만들어서 유럽이나 미국에 판매를 못하게 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것은 현 김두겸 정부의 일들이 아니라 직전 송철호 시 정부가 준비했던 것이고 이것이 좀 여러 가지 미진하던 것이 어느 정도 이제 막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의 안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자료화면. 네, 이건 뭐 울산, 자,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뭐 울산에서 시작합니다. 이런 그 기자회견인데요. 울산에 정말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이런 기자회견을 하고 있고 주요 슬로건이 참지 말고 참여하자. 이제 누구나 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 관련해서 이제 그 링크는 요 끝나고 나면 댓글란에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분은 하시고 하기 싫은 분은 안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콕콕 뉴스는 우리 최덕종 리포터가 없는 관계로 제가 진행하게 돼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데요.